20년 통증 파스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수술도 약도 소용없던 만성 통증 단 5분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50년 경력 재활의학과 의사가 밝혀낸 발바닥 파스의 충격적인 비밀. 무릎, 허리, 어깨가 아파도 걱정 마세요. 지금 이 방법 하나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통증 없이 걷고 자고 웃는 내일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청하세요. 푸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재현 박사는 병원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20년 넘게 통증 환자들을 치료해온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납니다. 왜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걸까?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오늘도 내어날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이민호 할아버지, 허리 디스크로 10년째 잠 한 번 제대로 자본 적 없다는 박소영 할머니, 목과 어깨 통증으로 손주를 안아보지 못한다며 눈물 짓던 최연우 할머니.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제는 통증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강재현 박사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실감합니다. 진통제와 주사, 물리치료, 심지어 수술까지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만성 통증은 여전히 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러한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드신가요? 허리가 아파 밤잠을 설치시나요? 목과 어깨가 뻐근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통증 완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강재현 박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바로 발바닥 파스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파스 한 장을 발바닥에 특정 부위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20년간 지속된 통증을 완화하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환자들이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 통증이 나아진다고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강재현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핵심은 어디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몸의 다른 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근막 연결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그 효과가 연결된 근막을 따라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과 반사구의 개념으로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이를 적절히 자극함으로써 전신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재현 박사는 이러한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결합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발바닥 파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방법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힘든 자세를 취할 필요 없이 단순히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강재현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면 근육이 약해지며 근육이 약해지면 더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죠. 실제로 만성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도 악화되기 쉽습니다.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포기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강재현 박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깁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활동성이 증가하고 활동성이 증가하면 근력이 향상되며 근력이 향상되면 통증이 더욱 감소합니다. 이는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바닥 파스를 시작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감소하고 밤에 자는 동안 허리 통증으로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3주차에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고 6주차에는 오랫동안 포기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주차가 되면 많은 환자들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강재현 박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통증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들과 전통의학의 지혜가 어떻게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며 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체의 통증 메커니즘과 발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학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강재현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과 함께 최신 의학 연구를 결합하여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인체 해부도와 경락도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조화로운 결합이 바로 그의 연구 철학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근막 연결망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감싸는 잘 짜인 그물망과 같죠. 이 근막 네트워크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2022년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D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이 연구에서는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했을 때 그 자극이 근막 네트워크를 따라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발바닥의 자극이 무릎, 허리, 목, 어깨 등 전신의 근막 조직에 파동처럼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왜 발바닥 자극이 멀리 떨어진 부위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강재현 박사가 연구 논문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바닥 자극으로 인한 근막 이완 효과가 단순한 국소 반응이 아니라 전신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과학적 근거는 엔돌핀 분비 증가에 있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 물질로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엔돌핀 분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바닥 자극 15분 후에 혈중 엔돌핀 수치가 평균 40%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엔돌핀은 자연의 진통제라고 불립니다. 강재현 박사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거죠. 발바닥 파스는 이 자연적인 통증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동양 전통의학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경락 이론과 족부 반사구 이론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이미 발바닥의 특정 지점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발바닥의 용천혈이 신장 및 유통과 관련이 있으며 태계혈이 심장 및 흉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은 현대의학의 근막 연결망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족반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 발바닥의 반사구를 통해 전신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해왔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인체의 축소판으로 간주되어 모든 내부 장기와 근골격계가 발바닥의 특정 지점과 대응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동양의학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과학 연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경락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전통적으로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최근 연구에서도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요추부의 근막 이완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체성-내장 반사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체 표면 체성의 자극이 내부 장기 내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바닥에 적용된 파스의 자극이 신경계를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또 다른 과학적 모델입니다. 또한 발바닥 파스의 효과에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 게이트 컨트롤 시리도 적용됩니다. 1965년 멜제게미 LGACK가 월얼이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촉각이나 압력과 같은 비통증성 자극이 통증 신호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지속적인 촉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모두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강재현 박사는 말합니다. 두 의학 체계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단순한 진통 효과를 넘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 개선, 면역 기능 강화, 신경계 안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는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이완과 회복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성 통증을 겪는 많은 환자들이 수면 장애, 불안, 우울감 등의 문제도 함께 경험합니다. 강재현 박사가 설명합니다. 발바닥 파스의 자율신경계 조절 효과는 이러한 동반 증상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파스의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측면은 의도된 근육 이완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한 자세나 움직임이 새로운 근육 불균형과 통증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발바닥 파스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재현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발바닥을 통한 전신 근막 네트워크의 이완은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자세와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최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발 반사요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침습적이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통증 관리 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단일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정리합니다. 근막 연결망을 통한 물리적 이완, 엔돌핀 분비 증가를 통한 생화학적 변화, 신경계 조절 효과, 그리고 자율신경계 균형 회복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미신이 아닌 현대 과학과 전통, 의학의 지혜가 결합된 근거 기반 접근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재현 박사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바닥 파스의 적용 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와 적용 시간, 주기가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발바닥 파스 적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진료실에서 차분히 설명합니다. 첫째, 적절한 파스의 선택. 둘째, 정확한 부착 위치. 셋째, 올바른 적용 시간과 주기입니다. 적절한 파스의 선택. 모든 파스가 발바닥 파스 요법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강재현 박사가 추천하는 것은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cm 크기의 파스입니다. 너무 작으면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고 너무 크면 불필요한 부위까지 자극할 수 있어 오히려 효과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파스의 종류 중에서는 온열 파스와 일반 파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만 초보자라면 일반 파스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재현 박사의 조언입니다. 온열 파스는 자극이 더 강하므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피부 반응을 테스트한 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할 때는 성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리실산 SALICYLATE 주성분인 파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며 국소 혈류를 증가시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파스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강조합니다. 개봉 후 오래된 파스는 성분이 휘발되어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고 개봉 후에는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정확한 부착 위치.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확한 부착 위치입니다. 부위별 통증에 따라 발바닥의 다른 위치에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발바닥의 반사구는 마치 작은 지도와 같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발 반사구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각 부위가 우리 몸의 특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무릎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발바닥 중앙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 고혈이라는 지점에 파스를 붙입니다. 이 부위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은 선의 중간 지점에서 약 2cm 아래에 위치합니다. 무릎 통증의 특성에 따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재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릎 앞쪽 통증이라면 발바닥 앞쪽으로, 무릎 뒤쪽 통증이라면 발바닥 뒤쪽으로 조금씩 위치를 조정하세요. 중요한 점은 양쪽 무릎에 모두 통증이 있더라도 양쪽 발바닥에 모두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한쪽만 통증이 있더라도 균형을 위해 양쪽에 모두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허리 통증의 경우 발바닥의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을 세로로 3등분했을 때, 앞쪽 3분의 1 지점과 발가락을 접었을 때 생기는 오목한 부분의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과 같은 심한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약간 더 큰 파스를 사용하거나 2개의 파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조언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의 위치에 따라 발의 안쪽 내측이나 바깥쪽 외측으로 조금씩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추 상부 통증은 발바닥 앞쪽으로 요추하부나, 천골 부위 통증은 뒤꿈치 쪽으로 더 가깝게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과 어깨 통증을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목과 어깨 통증은 상지와 관련된 반사구에 파스를 적용합니다. 오른쪽 어깨 통증은 오른발 엄지발가락 아래, 왼쪽 어깨 통증은 왼발 새끼발가락 아래에 파스를 붙입니다. 목 통증이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 아래 2cm 지점에도 파스를 추가로 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덧붙입니다. 어깨 통증이 팔로 방사되는 경우에는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파스를 길게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팔의 경락이 발의 바깥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통증 부위를 위한 발바닥 파스 위치. 이 외에도 다양한 통증에 대응하는 발바닥 파스 위치가 있습니다. 손목과 팔꿈치 통증 발 바깥쪽 가장자리 중앙, 고관절 통증 발 바깥쪽 복사뼈 아래, 발목 통증 발 안쪽 복사뼈 아래,
두통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소화불량 발바닥 중앙 약간 위쪽. 여러 부위에 동시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심한 통증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재현 박사의 조언입니다. 모든 부위에 동시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요. 올바른 적용 시간과 주기. 파스의 종류와 부착 위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용 시간과 주기입니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언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파스를 붙여야 할까요? 발바닥 파스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강조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파스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파스는 보통 812시간 정도 붙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12시간 이상 붙이면 피부 자극이 과도해질 수 있고 8시간 미만이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발바닥 파스를 적용하세요. 강재현 박사가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통증이 크게 완화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로 빈도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2주 내에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4에서 6주간의 꾸준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파스는 단기간의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강재현 박사가 조언합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중단하기보다는 서서히 빈도를 줄여가며 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팁. 발바닥 파스를 적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피부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면적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파스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움,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 환자나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다면 파스로 인한 피부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거나 더 짧은 시간 동안만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작은 팁을 드리자면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파스의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또한 파스를 붙인 후에는 양말을 신어 파스가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파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면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강조합니다. 만성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치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별 맞춤형 적용 방법. 발바닥 파스의 기본 적용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개인의 상태와 통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의 양상에 따라 파스의 적용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강재현 박사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와 둔하고 지속적인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 더 자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더 짧은 기간 동안 파스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만성 통증은 덜 자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더 긴 시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피부가 얇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자극이 덜한 파스를 선택하고 적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 반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 파스는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강재현 박사가 덧붙입니다.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약물치료 등과 병행하면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만성 통증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강재현 박사의 진료실에는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노년층 환자들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파스요법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두 환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민호 할아버지의 사례 5년간의 허리 디스크 극복기. 이민호 할아버지 83세는 강재현 박사의 클리닉을 처음 방문했을 때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지 못하고 90도 가까이 구부정한 자세로 얼굴에는 통증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민호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민호 할아버지의 병력을 살펴보면 5년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 검사 결과 L4에서 LO 부위의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가능한 모든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호전 없이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수술도 고려했으나 고령과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로 인해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몸을 일으키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리고 그 과정에서 참기 힘든 통증이 몰려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들기도 힘들어요. 이민호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상을 설명했습니다. 강재현 박사는 이민호 할아버지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후 발바닥 파스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듣고 이민호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가 나아질까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이민호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발바닥의 특정 지점은 허리와 연결되어 있어 그곳을 자극하면 허리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미 효과를 경험했고 할아버지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재현 박사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민호 할아버지는 다른 치료는 다 해봤으니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민호 할아버지의 회복 과정. 1주차 처음 3일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의 뻣뻣함이 약간 감소한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인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했습니다. 2주차 아침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밤에 통증으로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4시간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3주차 이제 아침에 일어서면 허리가 확실히 덜 뻣뻣하다고 느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강도가 약해져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4주차 지팡이의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지팡이 없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10cm는 더 허리를 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좀 더 젊어 보인다고 해요. 6주차 놀랍게도 이민호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50년은 젊어진 느낌입니다. 이제 마트에 혼자 가서 장을 볼 수 있어요. 8주차 마침내 이민호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가끔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놀이터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민호 할아버지의 변화는 신체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파스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을 바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네요. 이민호 할아버지는 8주차 검진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소영 할머니의 사례 12년간의 무릎 관절염 극복기. 박소영 할머니 72세는 12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녀의 경우는 특히 심각했는데 최근 2년간은 거의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뼈와 뼈가 맞닿는 상태였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심장 문제로 인해 수술 위험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죠. 박소영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10엠만 걸어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할머니에게도 강재현 박사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도 의구심이었습니다. 휠체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강재현 박사는 모든 환자가 같은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에 특화된 발바닥 파스 위치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소영 할머니의 회복 과정. 1주차 처음 며칠간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날 무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의 뻣뻣함이 약간 감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2주차 통증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점 만점의 통증 척도에서 이전의 9점에서 7점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조금 더 견딜만해요. 3주차 짧은 거리를 걸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휠체어 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주차 통증이 계속 감소하여 통증 척도가 5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집 주변을 짧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아파트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물론 천천히 가야 하지만요. 5주차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무릎을 더 많이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앉는 동작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요즘은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6주차 놀랍게도 박소영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짧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다리 나았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8주차 휠체어의 사용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외출할 때만 장거리 이동을 위해 가끔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장에 가서 직접 과일과 채소를 고를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주차 일상생활에서의 의존도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작은 파스가 제 삶을 바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영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침습적인 발바닥 파스 요법만으로 상당한 기능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관절의 구조적 손상이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만으로도 그녀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강재현 박사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만성 통증은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적절한 접근법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상태라고 확신합니다. 통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강조합니다. 발바닥 파스와 5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통증 완화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는 통증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 밤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는 물 마시기, 발목 돌리기, 걷기, 항염 음식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실천하세요. 강재현 박사가 따뜻한 미소로 격려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는 발바닥 파스 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성이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하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수술이나 장기적인 약물 치료 전에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체의 놀라운 회복 능력입니다. 강재현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자극과 환경이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는 그 치유력을 깨우는 작은 열쇠일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파스 한 장이 여러분의 모든 통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